금값이 오른다는 것, 그거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권력자들이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즉, 군인과 경찰, 판사, 검사, 소방관 등등 국가의 녹을 먹는 노동력을 그들의 발권력으로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화폐가 가치를 잃으면 어떤 사람이 그 화폐를 받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까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발행량과 금리 인하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월 8일 오전에 금 시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금값이 30초 만에 거의 40불이 갑자기 발작하듯이 오르길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혹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사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크다란 이슈 같은 것도 없었고요. 단지 있었던 게 지난 1일날 사임을 한 아드리아나 쿠글러라는 전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 거하고,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파월 의장 뒤를 이을 후임으로 크리스토퍼 윌러 현재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그 정도 기사만 있었습니다. 윌러 이사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면담을 한 것은 아니고 케빈 해싯이라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하고 케빈 워시라고 하는 전 연준 이사도 여전히 유력 후보로 남아있다는 내용 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후보로 꼽히긴 했는데 재무부 장관직을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현재는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다는 정도의 기사인데, 이런 기사 가지고 금이 발작까지는 할 리가 없는데 라면서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이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에서 1kg 금괴하고 100온스 금괴 한 3.1kg 되죠. 이 두 가지 금괴에 대해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시장에서는 반응이 아주 엄청 즉각적이었습니다. 뉴욕의 상품 선물 거래소 코맥스에서 거래되는 12월물 금 선물 시세는 하루 만에 3,534불 10전까지 폭등을 했고,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이가 100불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 금 유통 경로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면서 선물 시장에서 수요가 갑자기 몰렸던 것입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단위가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 금시장협회라고 하죠. 골드 굿 딜리버리 바라고 하는데, 런던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약 400트로이온스가 표준입니다. 약 12.44kg이죠. 상하이 금거래소나 도쿄 금거래소, 싱가포르 금거래소, 홍콩 금시장 같은 그런 아시아권에서는 1kg 골드바 중량이 표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유럽 같은데 일부 금거래 업체들도 1kg 골드바가 유통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스위스 금정연소에서 1kg 골드바를 대량 생산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코맥스에서는 100온스짜리 골드바가 표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온스가 3.11035kg 정도 됩니다. 100온스 바는 런던하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통이 되지는 않고 코맥스 선물 인도형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크기가 커져서 49으로 정연을 하는데 고도의 기술과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지 순도도 995 이상의 파인 골드를 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995의 파인 골드라고 했죠. 상식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분들은 1kg 골드바, 49 골드바에 파인 골드라고 적혀 있으니까 49 골드바만 파인 골드바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49 순도에 대해서 예민해서 나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제거래에서는 995 골드바도 파인 골드라고 기재가 돼가지고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대신에 9999보다는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겠죠. 국제거래 시에는 특히
코맥스나 LBMA에 인도하는 순도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영국 런던 LBMA에 인도하는 골드바는 사실 995 이상만 충족을 하면은 OK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되는 바는 995, 999, 9999 다양하기도 하고요. LBMA Good Delivery List Rules라고 LBMA에서 만든 규정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규정집에 보면은 되게 방대하게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드바의 사이즈에 대한 규격도 규정을 해놓고 순도는 995 이상이면 acceptable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도의 레인지는 995에서 9999까지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위스 정연소죠. 발칸비에서 나온 골드바도 995 제품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국제적으로는 금의 순도는 995까지도 파인 골드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더 높은 순도 999, 9999도 파인 골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상 국제 표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순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한국이나 중국 등에는 보통 999 이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표준 인증으로 귀금속 및 그 가공 제품에 대한 순도 및 질량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생산을 할 때 생산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4개 내는 9999 이상이 되는 순도 높은 제품에 대해서만 금괴, 골드바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1kg짜리하고 100온스짜리 금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단위가 미국 코맥스에서는 100온스짜리가 거래가 되고 다른 시장은 1kg짜리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것 같은데 8월 8일 금요일 전 세계 금 시장에 갑자기 충격을 주었고 앞으로도 영향을 조금 미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잠시 동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이 왜냐하면 1kg의 금괴와 100온스의 금괴가 아니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괴 1kg와 100온스의 분류 코드가 7108.13.5500이라고 코드가 딱 있는데 이전에는 이 코드에 세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1kg 하고 100온스짜리가 아니고 모든 금괴 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면은 아마도 알짤없이 8월 8일 날 이날 그 관세만큼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정연소들이 방패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8월 8일 금요일은 특이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앞전까지가 이번에 영상이었는데 8월 9일 토요일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굳이 자는 사람 옆에까지 와서 금에 관세 매겼다가 다시 안 한다고 하던데 TV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하루아침에 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내용을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어서 영상을 붙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바 관세 부과 때문에 혼선이 이어지면서 국제금 가격이 급등, 급락을 했다고 하죠. 금값 신기록이 하루 천하가 되었다면서 39%의 폭탄 관세, 수정 예고란 제목의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금괴 관세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행정명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매입과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가 되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니까 트레이더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과 은을 미국으로 대거 반입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올해 1월달 금 수입량은 43톤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43톤이 수입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해 미국 내 금 제련업체의 월 평균 생산량이 22톤인데 그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근데 4월 초에 공개되었던 관세 면제 목록에 금과 은이 포함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횡보세를 계속 유지하는 중에 어제 8월 8일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금을 좀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사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장을 통해서 자국 내에 금을 보유하게끔 하려고
작전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기는 했습니다.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올리기 전에 미국으로 트레이더들이 미국으로 미리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랬나 싶기도 하긴 합니다. 사실 미국 달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돈과 화폐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틀리다면은 화폐를 관장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외환 보유고로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8,000톤에 달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미국 중앙은행조차도 말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 그거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권력자들이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즉, 군인과 경찰, 판사, 검사, 소방관 등등 국가의 녹을 먹는 노동력을 그들의 발권력으로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화폐가 가치를 잃으면 어떤 사람이 그 화폐를 받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까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발행량과 금리 인하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화폐를 찍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초기에는 거품이라는 형태로 웬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짜 풍요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덕에 정치인들은 다수의 군중들에게 환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입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는 대신에 금을 모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부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냥 심심해서 모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잘못된 정보였다고 뉴스에서 나왔었는데요. 과연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못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금값이 발작을 하니까 두렵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예전처럼 찍어 누르려고 해도 이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의 실물금을 선물 시장에서 만기가 왔을 때 인도 요청을 하면은 시장에다가 인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그런 금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귀금속의 가격을 찍어 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 적자 국채는 무한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 넘치는 게 종이돈인데 그렇게 흔해 빠진 종이돈으로 금값을 낮출 수 있을까요?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산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그렇게 거품을 더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화폐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산의 확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귀금속은 인플레이션과 파산이라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지를 하는 거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